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1위에 올랐던 제주항공이 무안공항 참사와 함께 추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사의 귀책 사유까지 발견될 경우 운항 정지 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회수하지 못한 악성 신용카드 채무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년간의 고물가로 저소득 소비자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인 제슨 토르의 최신 버전을 출시합니다. 최근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빅테크들이 관련 산업에 앞다퉈 진출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동차 부품사 파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달 생산 지표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7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역대 최장기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고 있어 추가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합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참 쉽지 않았던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폐장일이었던 만큼 오늘은 좀 웃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코스피가 끝내 2,400선을 내주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2,43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포지션을 바꾼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2025년에는 흐름이 좋아질 거다, 매매하기 좋은 장이 연출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월장에선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지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 모두가 다 힘들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증시는 물론이고요, 그죠? 증시 자체가 경제 최전방이니까요. 증시 자체의 이러한 하락폭이 크게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전반적인 흐름에 바로미터 역할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증시에서는 스포츠와는 틀리게 젖잘싸는 없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없지요, 그죠? 오늘까지도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마감이 됐고요. 그렇지만 증시도 스포츠 경기와 유사한 점은 바로 이 스코어, 기록의 경기라는 겁니다. 증시의 역사가 또 다시 흘러가는 2025년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1시간 또 2024년 한 해 좀 돌아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2025년에는 과연 그 기록의 증시의 기록은 어땠었는지 거기에 비추어 2025년도 장세와 또 주도주들 2024년을 좀 뒤로 하고요, 그죠?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죠. 종목들 또 보면서 마지막 또 2024년 1시간 알차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올 한 해 글로벌 증시 호황을 비켜나갔던 한 해였습니다. 폐장일까지도 코스피가 하락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될 건지 보다 자세히 분석 부탁드릴게요. 좀 설레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일단은 증시의 축소판의 흐름들 최소한 좀 상반기 1, 2월 달 장세의 예고편을 오늘 증시가 아마 좀 스포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현상이었죠? 삼성전자, 현대차, 2차 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대 수출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주들 2차 전지와 IT 두 개가 못 갔고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주들, 그리고 화장품주들, 또 뭐 전력기기 이런 쪽이 하반기까지 조선주까지 포함해서요, 그죠?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내년도 1월달에 트럼프 집권을 앞두고 또 강달러 현상들 이런 것들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섹터들이 조금 좀 분발을 해주면서 대체제 효과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잠깐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아쉽습니다. 지난주의 흐름과는 별개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번 더 올해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누가 뭐라 해도 글로벌 자금의 말 그대로 이 블랙홀 역할, 자금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서학개미, 우리도 많이 갔죠. 미국 증시죠, 그죠? 나스닥 지수가 연초 대비 30% 이상 급등을 해줬고요. 뭐 일본 증시도 상당히 선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굉장히 우리랑 똑같이 막 네가 꼴등 내가 꼴등 하다가 네, 경기부양책 나오면서 9월 달이죠.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무슨 일기예보 같네요, 그죠?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일단 중국 증시도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만, 네, 국내장 형편없이 끝까지 네, 계속 꼴찌를 해주면서 코스피는 네, 연간 단위 7% 정도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22% 뭐 전무후무한 꼴등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악의 한 해, 그러니까 증시가 1년에 뭐 6% 떨어지고 20% 떨어진 적은 10년에 한두 차례는 있어요. 근데 왜 2024년가 최악이냐? 바로 저거죠. 디커플링. 그죠? 디커플링.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만 살아갈 수 없고요. 서로 공동체 여기서 수입하고 여기서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증시와 비스무리하게 끔은 좀 가주는 흐름들 어쩔 땐 벌어지면 다시 수렴하고 벌어지면 수렴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역전하기도 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우리가 전 세계 시장 수익률 코스닥이 1위였죠. 그죠? 어떨 때는 역전했다가 다시 수렴했다가. 근데 이 최근 한 올해는 계속 벌어지기만 했어요. 그죠? 이렇게 벌어지기만 했죠. 그죠? 그래서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와서 최악의 한 해, 지수 낙폭의 최악의 한 해가 아니라 디커플링, 이 갭. 그죠? 거의 50%가 납니다. 나스닥과 코스닥은. 그죠?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후로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뭐 원래도 안 좋았지만, 그리고 연말 트럼프 당선에 따른 이제 강달러,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나라 내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겨박제죠, 그죠? 안도 안 좋고 박도 안 좋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또 우리나라 여기까지도 허걱허걱 거렸었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막 응급실 들어가야 되나 마나 지금 중환자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바로 응급실로 직행하는 모습들.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죠. 원달러 환율 1,480원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수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수치여서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올라가긴 참 힘든 여건이 연말까지 이어졌고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6개월 만에 또 발작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국채금리는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우리 이제 이민자 맞고 하면 다시 임금이 올라가서 인플레가 올 거야. 관세 때리면 다시 인플레가 올 거야 하면 어때요? 10년 만기 국채금리라는 것은 10년 동안의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런데 인플레가 지금 막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이 안전자산에 대한 금리가 인플레보다 낮아? 금리 더 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채권 가격 하락하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좀 흐름들이 국내 증시 연말까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의 이제 흐름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우리나라 지수는 최근 11년간 지수를 보면 650선을 제가 그냥 선을 그어 봤어요. 그죠? 일단은 여기 850선 위는 특수하게 올라갔던 상황이고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 유동성 랠리, 코로나 팬데믹 때에 10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또 이 500선 레인지도 웬만하면 여기는 깨지지 않는 범위, 그래서 중간값을 한 650선 정도로 설정해 봤는데 일단 네,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지만 일단 모르겠지만 1월 달에는 제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이 빨간색 선이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1월 달, 1월 달, 1월 달, 1월 달. 1월 달에는 제뉴얼 이펙트가 코스닥은 분명히 있다. 특히나 650선 또 코스피로 치면 PER 0.8배 수준에서는 여기서는 뭐 밀려 날 일이 없다. 참 웃기지 않아요? 11년 동안 여기서 맴맴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죠? 뭐 코스닥
마이너일 수도 있지만 그죠? 조금 덩치 커버리면 코스피도 다 이전해버리니까 뭐 그런 좀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지수가 3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2개 딸랑 있는데 하나가 11년 동안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 참 가슴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수의 하락폭이 상당히 이제 커져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연초 효과는 있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록적인 게 자꾸 이제 제가 기록의 경기라 그랬으니까요. 그죠? 스포츠처럼 졌지만 잘 싸웠다는 없지만 기록의 경기. 그죠? 코스피와 코스닥도 보면 자 보세요. 올해 상반기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6개월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앵커님 지수가 6개월 연속 떨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최근 한 20년 동안. 20년 동안이요? 얼마 안 6개월 될것 연속. 같아요. 5번 미만이지 않을까요? 딱 2번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네. 그것도 아주 먼 이야기예요. 6개월 연속 떨어졌던 게 2000년에 뭐가 있었죠? 2000년. 2000년이면 제가 22살 때인가 그런데요. 2000년이면 그죠? 2000년 때 뭐가 있었죠? IT 버블이 있었죠. 그죠? IT 버블의 끝물. 이때 6개월 연속 떨어졌었고요. 또 한 번은 아시다시피 2008년. 2008년 뭐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죠? 금융위기. 2000년, 2008년 이후 2024년. 지금 최근 20년 동안 3번 딱 6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의 경기에 또 볼까요? 7번 연속 하락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앵커님 또 맞춰보실까요?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7번. 1월에도 떨어지면 이 기록을 깨는 거예요. 2008, 2000년, 2008 이때. 왜 아니지? IMF. 네. 98년도 IMF 때는 7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 정도인가요? 금융위기 IMF 이 정도인가요, 지금? 그렇죠? 참 무슨 이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기록을 갖다 대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인가?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가? 물론 계엄령 선포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탄핵으로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10년도 6번 연속 떨어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데이터는 수치로만 적어드릴게요. 2008년도 6번 떨어지고 나서 지수는 2000년도 떨어지고 나서 지수는 1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37.5% 급등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그러면 자, 2번 있었다 그랬죠? 이게 2000년도고요. 자, 제가 콤마를 찍네요. 2008년에는 1년 후에 얼마가 올랐을까요? 이때는 44.6%가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좀 희망을 가져보시나요? 그죠? 6개월 연속 떨어진 적이 2000년과 2008년 딱 2번 있는데 그 뒤로 1년을 보니 2000년에는 37%가 올랐고 2008에는 44%가 올랐습니다. 이게 데이터잖아요. 이게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률은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핵 전국이기 때문에 이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16년 12월에 탄핵 수출안이 가결이 됐어요. 뭐 태블릿 PC, 뭐 JTBC에서 맨날 뭐 까고 까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의결하고 근데 인용 결정은 이제 2017년 3월 10일에 드디어 탄핵이 인용 결정됐습니다. 이때 지수도 마이너스 5%였어요. 그죠? 2017년 4월에 지수 마이너스 5%였는데 인용 결정되고 탄핵이 된 거죠. 그죠? 이제 자리에서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내려온 거죠. 완벽하게 내려온 거죠. 그죠? 그리고 대선 겪으면서 지수가 어떻게 갔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서 이 짧은 거 4년 6개월 동안 지수가 약 18% 정도 올라갔습니다.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수의 흐름들 과거 없는 미래는 없잖아요. 그죠? 과거의 흐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와,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만 금융위기고 우리만 외환위기고 우리만 탄핵이고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 또한 지나가고 나니까 이것이 해결이 되면 네, 증시는 항상 다시 가파르게 반등을 하더라. 제가 항상 강의를 해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은 뭘 갖다 대도 음과 양이 있어요. 신고가 있으면 신저가가 있고 머닝쇼크가 있으면 머닝 서프라이즈가 있고 그죠?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을 언제 많이 시작하셨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 코스닥이 1000포인트 돌파하고 막 지수 막 포모 현상 그죠?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2차 전지. 에코프로 없으세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마구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에코프로 없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물어봐요. 에이 바보. 국내 주식 하세요? 이러고 있죠. 지금 뭐예요? 그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포비아 현상이 있어요. 그때는 포모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포비아 현상. 국장 무서워요. 자, 지금이 바닥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그때 이런 탐욕스러운 분위기와 지금의 완벽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언제 시작을 해야겠습니까? 모두가 다 시작할 때 아니면 모두가 다 떠날 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증시는 이 간단한 명제와 진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내년도 국내 증시는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 증시 커플링 얘기할 땐 아니잖아요. 갈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 주 일단은 일정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휴장이고요. 뭐 미국은 내일 장은 열려요. 근데 뭐 우리 휴장이니까 뭐 상관없고요. 그죠? 2월 1일 날은 모두가 다 휴장입니다. 미국도 휴장이고 다 쉬고 이제 우리는 1월 2일 날 이제 목요일 날 개장을 하고요. 이번 올해 이제 FOMC 일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긴장을 하자고 뭐 되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네. 짝수달 1, 3, 5, 7, 9 이렇게 FOMC 회의가 있고요. 8차례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내년도 FOMC 일정들 이것도 여러분 잘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홀짝 이렇게 됩니다. 점도표가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콕콕콕콕 이렇게 찍어놓고 인기 투표한다 그랬죠? 몇 점 금리 상승할 것 같아요. 이 점도표도 매번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내용들도 제가 또 연말 연초에는 여러분들한테 시황과 관련한 자료들과 종목들과 관련한 자료들, 업황 관련한 산업 자료들 드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마지막 방송, 올해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QR코드 찍고 우리 또 함께 하시는 방에 들어오신다면 또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연말 연초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특히나 집중해서 많이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도 많이 1년 계획을 잘 세우시게끔 가이드라인을 뼈대를 잘 잡아드릴 테니까 꼭 우리 방송을 또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폐장일이었던 오늘까지도 코스피 밀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이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내년에는 조금 시장의 난이도가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트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한 60점 정도면 조금 공부를 조금 덜 해도 내지는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극한의 난이도만 아니면 좀 합격선이 높은 커트라인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국내 증시의 수익 내기 위한 커트라인은 한 90점 정도 정말 날고 기어야 네, 수익이 나는 그러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커트라인이 좀 낮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조금 부쩍부쩍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주가 상승의 이제 10가지 그림자라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죠? 기업 분석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냥 근데 기술적 분석과 수급 분석, 기업 분석은 조금 지루해하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일단 좀 재미를 붙이고 흥미를 붙이고 난 속도감을 좀 높인 다음에 해야 지루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어요. 특히나 약세장에서 기업 분석하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 흥미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왜요? 기업 분석에서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 실적이 안 좋아서 안 갑니까? 중소형도 실적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안 가요. 그죠? 지금 실적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패턴도 마찬가지. 10가지 패턴 중에서 맞는 패턴들이 딱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이 두세 개도 장 한번 부러지면 다 같이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긴 해도 지금 장세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기법이 조금 맞아떨어지는 가장 확률 높은 또 급등주들이 많이 발굴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부분을 주입시키고 또 강의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종목을 한 번씩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려보고 이걸 또 퓨전한다 그랬죠. 그죠? 한두 개 기법 갖다가 안 된다. 이거 저거 같이 합쳐서 일단 뭉뚱거려서 재료를 찾아서 종목을 매매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한 게 뭐냐면 지수가 데드 크로스가 나 있습니다. 지수 다 역배열이잖아요. 지수가 깨져 있으니까요. 밑에서 계속 헤매니까요. 그죠? 그러면 종목은 정배열의 종목을 찾아야겠죠. 지수는 음봉이 많잖아요. 그죠? 매일 갭 떴다 떨어지고 갭 떴다 떨어지고 미국 증시 오르니까 오늘은 뭐 있나 했다가 에이 오늘도 드랍. 미증시 좀 오르면 또 오늘도 뭐 있나 했다가 에이 9시 반 되면 또 드랍. 그죠? 매일 음봉. 그러면 양봉 종목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죠? 이게 지수와 디커플링을 내는 강한 종목을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 양봉 3개로 21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을 4일째 사보자. 왜? 이거는 장대 양봉이 한 번에 나오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죠? 아시죠? 뭐 개별주 테마주들은 막 시총 500억짜리, 1000억짜리 뭐 짤짜리 종목들 재료 나와서 상한가 한번 갔다가 다음날 꼬꾸라지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웬만큼 시가총액 뭐 2, 3천억 이상 되는 종목들은 장대 양봉이 나오기가 좀 힘든 장세다 보니까 묶어서도 패키지로 그죠? 큰 봉지 안 사 먹으니까 작은 거 3봉지라도 이렇게 나눠서 소분해서라도 양봉이 3개가 나와준다면 장대 양봉으로 봐도 무관하다라는 일단은 기본값을 설정해 놓고 종목을 찾아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3천당 제약을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들 좀 복습과 나중에 종목은 우리 위너 11 종목은 이제 예습이 되겠죠. 지금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천당 제약은 지난주 종목이죠. 자, 양봉 하나, 둘, 셋. 여기 21선입니다. 여기가 21선이면 자, 여기를 돌파를 합니다. 여기서 공격적으로 4일째 시초가에 붙는 거예요. 음봉 내더라도 그냥 붙는 거예요. 일단 붙어보는 겁니다. 시초가 공격적으로. 자, 그러면 언제까지 갖고 간다? 종가 기준, 장중 기준, 장중에는 5일선은 빠르기 때문에 흔듭니다. 종가 기준, 5일선, 지지시까지는 계속 홀딩. 자, 그럼 3천단 제약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왜요? 5일선을 되지도 않았고 오늘 잠깐 깨긴 했지만 종가 기준에서는 5일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죠. 얘는 살았습니다. 얘는 아직 보유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아직 보유를 해도 돼요. 근데 5일선은 뭐라 그랬어요? 보유자의 영역. 그러면 이거 3천당 제약은 우리 다른 사람은 못 사는 겁니까? 아니요. 기다리라 그랬죠. 매수자는 어디서 기다린다? 여기서. 이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11선은 5일선보다 속도가 2배 느리잖아요. 5일 평균값이고 11선은 10일 평균값이니까. 그죠? 이게 지금 올라오고 주가가 내려가면 얘가 만나죠.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평선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누울 때. 기간 조정을 보일 때. 여기서 만나면 여기서 잡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면 이거는 뭐 빠이빠이고요. 그죠? 여기서 추격 매수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3천당 제약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이러한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강의 이전에 복습을 한다 그랬죠. QSI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주가가 들어갔는데요. 자, 덕산병 하나, 둘, 셋. 매수 언제? 여기 시초가에 잡는 거예요. 자, 5일선 깨질 때까지 갖고 가요. 5일선 안 깨졌네 보유, 안 깨졌네 보유, 안 깨졌네 보유. 와, 급등하네 보유, 보유. 근데 여기서 매도. 파란색 여기가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5일선 골든 크로스 매매는 4일째 사서 5일선 깨지면 파는 거예요.
1차는 여기서 1차. 자, 1차 끝나면 아쉽죠. 2차 가야죠. 그죠? 2차 갑니다. 2차는 어디서? 자, 여기서 못 잡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5일선은 기다리세요. 2차는 11선에서 파란색 선 11선이 올라오죠. 11선은 5일선은 하루만 깨져도 매도. 11선은 더블이니까요. 이틀. 종가 기준 이틀 지지되면 종가의 매수.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고 탕탕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종목들이 요새 좀 잘 나옵니다. 지수와 디커플링 되는 종목을 찾아내는 아주 훌륭한 기법이죠. 그죠? 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면 그때는 21선 눌림목 매매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잘 맞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겁니다. 에코아이라는 종목도 자, 하나, 둘, 셋, 4일째 시초가 매수. 매도는 언제? 아이고, 1차는 매매 얼마 못 냈네요. 왜요? 여기서 5일선이 깨져버렸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입니다. 여기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팔아요? 그걸 누가 알아? 그죠? 그러면 매매 자체가 안 돼요. 매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매매는 나와의 원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내가 기계화가 돼서 로직화가 돼서 매매를 하는 거지. 자꾸 변형을 시키면 그게 무슨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리면 또 안 팔고 또 갑자기 기업 분석하기 시작하죠. 그죠? 이 매매는 어떤 매매가 오든 이거보다 더 훌륭한 매매 기법이 있을 수 있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순간 99%의 확률의 매매 기법도 단 한 번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걸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매수자는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11선. 안 됐네요. 11선을 못 샀어요. 자, 여기서 상한가에 올라갔습니다. 자, 하루는 깨졌지만 이틀째 상한가를 올렸죠. 이거는 오늘 종가에 사도 되나요? 글쎄요. 상한가여서 모르겠지만 매매 기법상으로는 된다. 왜요? 이틀 연속 지지를 받았지만 상한가로 이미 갔으니까. 만약에 이거 다음에 이 상한가가 아니라 만약 이렇게 됐다. 무조건 사야죠. 종가에. 그죠? 그럼 다음 날 또 뻗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오늘 상한가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종가에는 못 사는 패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열어주는 상한가가 아니었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 자, 미래 컴퍼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건가요? 4일째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복습을 제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러 패턴들을 갖고 왔어요. 일단 돌파를 해야죠. 여기 양봉이 40개가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양봉이 막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21선 돌파하고. 근데 대신에 여기 양봉이 많으면 적산병만 되면 되니까 여기서 무조건 매수죠. 매수. 자, 이거는 매도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5일선을 안 깨잖아요. 종가 기준에서 한 번도 안 깼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매수자는 언제? 매수자는 기다려야죠. 11선 대놓고 기다렸다가 주면 매수, 안 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얘는. 보유자만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매수자는 항상 대기. 여기가 매수자의 선. 대기. 그죠?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 패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제가 연말에는 이런 기법들을 10가지 기법 중에 한 2가지를 믹스해서 계속적으로 푸시를 해드렸는데 내년에는 10가지 중에 한 8개가 좀 맞아떨어지는 좀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여러분들 수익이 좀 팍팍 내는 장세로 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우리 위너 11 종목들이 이런 패턴 종목들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네, 수익 인증샷을 여러분들 마구마구 찍어주시는 연초 좋은 수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엔 시장이 조금 더 쉬워질 텐데 기술적 분석과 수급 분석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급등주 찾아낼 수 있는 골든크로스 매매 기법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습을 끝내고 예습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저희 전문가님의 시선에서 포착된 강세 보일 종목들, 위너 11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수비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경동나비엔과 휴젤 자리했고요. 이어서 미드필더 종목으로는 비츠롯셀 자리에 있네요. 또 이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엔젤 로보틱스, 또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선택을 받은 ENF 테크놀로지와 히든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공격수까지 살펴볼까요? 별들에게 물어봐 제작사죠. 퀘이스트, 또 국내 로봇 기업인 유로메카와 토비스, 또 히든 종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비수 종목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경동나비엔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연말 12월 난리가 났었던 네, 계엄령 선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전국 불안해했었던 것 치고는 굉장히 평화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죠? 물론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사상 베이스 수비수들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죠? 수비수들은 기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수비수가 막 골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을 먹혔다 넣었다 하면 그 수비수가 아니죠. 그 공격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수비수들은 웬만하면 좀 기복 없는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경동나비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계속 좀 가지고 있고 자 매매 기법을 계속 녹여보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세 개 패턴들 보여주시면 자 여기입니다. 양봉 하나 둘, 세 개. 자, 여기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사거래일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난리치는 장세에서 5일선을 깬 적이 있나요? 잘 보세요. 빨간색 선이 5일선입니다. 한 번도 안 깼어요. 종가 기준에서는 계속 올려놔요. 그죠? 그리고 11선도 주가가 빠르지 않으니까 수비수는 톡톡 11선도 매수를 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중 지지대죠. 그죠? 5일선과 11선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노는 가두리 양식 같죠. 여기서만 놀아요, 주가가. 그 대신에 21선은 저 밑에서 네,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둥둥 떠다니는 이 갭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장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세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경동나비엔 피어 그룹이 없어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서 상장 주식 중에 약간 좀 외로운 종목이긴 하지만 네. 외롭지만 반대로 또 무쏘의 뿔처럼 청정, 혼자서 독야청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자료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 내년도까지 다 보면서 일단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종목을 담아놨으니까 지금 실적이 잘 안 먹히는 장세이긴 하지만 내년도 그러면 갑자기 뭐가 올라갈까요? 내년에 갑자기 또 올해 연초처럼 뭐 초전도체가 올라갈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종목은 좋은데 그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 막 자원이 있는데 산사태가 내리면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잔해 작업을 제설 작업을 이렇게 설치고 나면 돌은 그냥 갖다 버리겠죠. 돌은.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금광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종목들이에요? 실적주들. 올해 이 난리통에 이 환율에 뭐 수출들은 환율 효과를 좀 받겠지만 이 난리통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산 자체가 무너져서 그냥 산더미에 깔려 있는 종목들, 그죠? 근데 그때 시장이 이 돌덩이를 치우고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러한 같이 깔려 있던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돌은 그냥 돌이고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요. 지수가 3천 가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종목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800에서 지금 2천, 3천 올라올 때 개인 투자들을 왜 잃었어요? 돈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100 종목 중에 지수 하락 구간에 90개가 떨어진다고 칩시다. 올라갈 때는 그러면 90개가 올라갈 거. 100 종목 중에 90개가 떨어져요. 지수 하락할 때 100개 중에 90개가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2,700에서 다시 2,700을 갖다 칩시다. 2,700에서 지금 2,400까지 내려오면서 900개가 떨어졌어요. 그럼 2,700 다시 간다 칩시다. 그럼 이 900개가 다시 올라올까요? 그러면 주식이 어렵지 않아요. 주식은 이 90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30개밖에 안 올라옵니다. 나머지 60개는 그 자리에 있거나 더 떨어져요. 이 30개가 나머지 60개의 시세를 다 빨고 올라옵니다. 다 땡기면서 이게 주도주고 주도 업종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수 싸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물 시장에서, 옵션 시장에서, 파생 시장에서 지수 싸움하는 거죠. 우리는 종목 싸움을 해야죠. 주도주가 내 포트에 몇 개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거기서는 무조건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지금 차트도 적산명 20도 돌파 계속 나와주고 있고 호실적 너무 좋고요. 대신에 테마가 없습니다. 얘는 따라서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누가 뭐 어떤 종목이 삼성전자가 보일러를 하기를 해요. 뭐 테슬라가 보일러 합니까? AI 뭐 엔비디아가 보일러 칩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혼자 갑니다. 보일러라는 섹터가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혼자는 가지만 그래서 빠르진 않지만 나머지가 너무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트럼프 가스용 온수기, 뭐 지금 LNG, 뭐 지금 뭐 천연가스 여기다가 뭐 굳이 갖다 붙이면 또 애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죠? 테마를 귀걸이를 코에 걸면 코걸이로 치면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실적은 접착력이 좋은 거예요, 그죠? 실적이 안 좋으면 탁 던져도 안 붙어요, 잘. 근데 실적이 좋으면 테마에 갖다가 탁 붙이면 그냥 찰싹 붙어서 시세가 뽑아 움직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뭐 부분들 자료집들 오늘 또 QR 코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우리 장중에 내일은 휴장이니까요. 내일 쉬는 기간 동안에 예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 드릴 거고요. 토비스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말씀 좀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카지노 모니터는 3년마다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과 수익성이 줄 수 없는 캐시카우다. 그죠? 그리고 성장성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그래서 적산병 20선 돌파. 여기서 매수라고 말씀 좀 드렸죠. 얘도 보면 자 기다리고 있지요. 누구를 11선을 지금 될랑 말랑 하고 있어요. 11선 되면 무조건 사세요. 아직 11선은 아직 안 됐어. 매수자가 아직 기다리고 저도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저도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또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뭐 하세요? 지금 토비스 이제 왔는데 아마 1월 한 3일쯤 1월 4일쯤 되면 제가 커뮤니티 방에서 아마 여러분들을 깨울 겁니다. 토비스 왔네요. 들어가시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비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소렌토 페이퍼리스트, 뭐 국내 현대법스, 일본 덴소, 현대기아차 적용 중이고 내년에 이 해외 또 매출 해외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로도 드디어 현대기아를 넘어서서 해외로도 이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는 아닙니다. 어쨌든 수급 너무 좋고요. 차트 실적 테마 자동차인 디스플레이가 나쁘진 않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2차 전지와 반도체 급은 아니잖아요. 안 올라서 그렇지 현대차 기아차도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 쪽이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뭐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 뭐 또 이것도 갖다 붙인다면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이 막 계기판 떠 있으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율주행이나 또 뭐 UAM 이쪽으로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토비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로메카입니다. 공격수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4일차죠. 그죠? 매수 언제예요? 근데 매수 단가가 하나, 둘, 셋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11선에서 기다리라면서요. 그죠? 기다려야 되는데 매수 주가가 비슷해요. 여기나 뭐 그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돼. 하나, 둘, 셋, 4일차니까 여기나 뭐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간 셈 치고 그죠? 어디 들어간 셈 치고 그냥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 특히나 오늘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가장 좀 핫했었던 테마는 로봇주였죠, 그죠? 이 머스크 테마라고 해서 트럼프 테마가 이제 머스크 테마가 돼버렸죠.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이 제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많이 움직였죠, 그죠? 뭐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뭐 다른 쪽은 막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 휴머노이드 쪽이 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거래를 좀 움직이는 거 보니까 특히나 우리 앵커님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 좀 드렸던 브리핑 내용들 보면 엔비디아도 그죠? 초소형 로봇에 관한 입장을 또 기사화도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가장 내년의 테마적인 흐름은 머스크가 뭐 할 거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로봇이 상당히 좀 늦게 움직이는 경향은 있지만 연말에 마지막 거래를 움직였다는 건 좀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오늘 엔젤 로보티스도 아까 말씀 좀 갖고 왔고요. 오늘 공격수 뉴로메카도 또 편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 축구로 치면 그라운드 상황에 맞게 선수를 좀 바꿔보는 거죠. 그죠? 로봇 선수들이 좀 좋네요. 이렇게 해서 위너 11 오픈 종목들은 이렇게 적산병 21선 돌파 종목으로 구성을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니까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 오픈톡방 들어오셔서 자료집으로 종목들 확인하시고 내년도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주식도 하다 보면 1월, 2월장이 제일 좋아요. 아까 제가 확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최근 11년간 코스닥 데이터를 보면서 1, 2월 달 장 좋은데도 수익을 못 냈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짜자자작 다 깨져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달이니까요. 종목들 잘 보셔서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히든 종목에 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히든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 함께 하시면서 자세히 알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바로 힌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히든주에 대한 힌트 좀 주시죠. 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알테오젠, 네. 하반기는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일각형 바이오, 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카페24나 또 화장품주도 갈 때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렇게 종목이 좀 움직일 때 후발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것들을 제가 가장 잘 하는 영역이고 또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수익률을 뿜는 것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 히든 종목은 최소한 1분기 내년 1월, 2월, 3월 안에 얼마? 한 50% 정도 목표 주가 현 가격대에서요. 그죠? 오늘 종가 기준 50% 정도 연중 기준 2025년 기준으로는 네, 한 100% 정도 더블. 여기서 뭐 10배가 1000%짜리 종목 공개할게요. 이거는 사기꾼이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50% 정도 1분기 1쿼에 1쿼터에 그리고 연중 기준으로는 한 100% 정도 더블링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시간이니까 가장 중요한 종목을 한번 갖고 와 봤고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약품 조제 자동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파우치형, 여러분 약봉지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거 종이 아닙니다, 필름이고요, 그죠?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죠? 그리고 바이알 제품들, 그리고 블리스카트,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이거는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들, 이거를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 90% 이상입니다. 자, 이거 자 볼게요. 그리고 약국 조제 자동화 프로세스라고 해서 한 20년 전에 대학병원 가면 약 기다리는 시간만 한 2시간씩 됐죠. 그죠? 그냥 진료 다 보고 병원 약국 앞에 앉아갖고 이름 부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막 밥 먹고 와서 약 타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진료 보고 나오면 그냥 약 주고 아니면 뭐 처방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업무를 말 그대로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모품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이뤄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티팜이라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이 기업 제품 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90%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아마존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의료 파업 올해 의료 파업 있었지. 이거 괜찮았나요, 올해? 이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 병원에 약국 이런 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소모품 납품하는 회사인데 만드는 회사인데 올해 의료 파업에 피해를 보진 않았나요?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봐서 올해 성장성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엠바고적인 측면에서 아마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도 이 배송 이 약 자체가 약국들이 굉장히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해요. 왜? 이 인터넷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적응이 안 되지만 얘네들은 이미 쿠팡에서 약을 받듯이 얘네들도 아마존도 아마존 파머시라고 해서 이 유통 체인을 일단은 이 배송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니스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성장 동력입니다. 이거 개발만 한 5년에서 된 건데요. 이런 좀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주가가 못 갔어요. 왜 못 갔습니까? 아까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의료 파업 때문에 못 갔습니다.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개선안과 또 협의점을 찾아낸다면 내년에는 의료 파업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금 좋은 결과물들을 훨씬 더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되게 많이 손해봤나요? 되게 많이 이 어려운 시국이라 실적 볼까요? 125억 Q. 예. 영업이익만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영업이익 감소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도 매출이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어요. 왜? 수출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달러 강세 효과도 봤지만 이제는 국내 매출 비중보다 수출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주가는 악재만 반영했죠. 4만 원에서 3만 원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다가 지금 막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주가는 악재만 반영하고 있었어요. 악재만. 앞으로 좋아질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악재만 반영하려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 자, 가만히 보면 올해 나는 왜 빠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나는 왜 빠졌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의사가 뭐 더 줄어들고 병원이 더 망한다면 내년에도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모든 증권사에서 내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안 좋을 일이 없는데 많이 빠졌고 앞으로 좋을 일만 더 남았습니다. 자, 주가가 여기 머무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패턴들 여기도 적산병 안 보이시 차트를 제가 이거는 늘어뜨려 놔서 워낙 많이 빠져서 적산병 20선 돌파 나와서 지금 누워 있어요. 자, 이거 3Q까지 일단은 올해 3월까지 25,000원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내년도 한 35,000원까지. 그죠? 여기 기억하세요. 2025년 3월 주가입니다. 25,000원. 아시겠죠? 내년 3월에 이 내용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정해주신 히든 종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년 1분기 안에 50% 상승할 만한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 다음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있을까요? 짧게 갈게요. 네. 올해 MVP 중에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하나가 리가캠 바이오랑 그리고 이 종목이었습니다. 카페24. 그죠? 카페24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빠졌지? 유튜브 망했나? 유튜브 광고가 안 되나? 뭐 광고가 뭐 급락하러 뚝딱이야? 이거 매출이 이제 슬슬 인식이 될 텐데 주가가 거의 150% 올랐습니다. 자, 올해 제가 유튜브 광고에 카페 있어라 했다면 내년에는 틱톡, 얘는 틱톡입니다. 쇼폼, 그죠? 유튜브도 길면 안 보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저는 쇼폼이 중독될까 봐 못 보겠어요. 거기에 너무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찌됐든 간에 실적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시총 1,000억짜리밖에 안 되는 볼륨이 작은 기업이니까 영업이익만 보세요. 50%씩 증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차트 한번 올라갔다가 들어갔다. 다시 한번 적산병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내고 있거든요. 이거 N자 파동을 해도 내년도 3월까지 주가 얼마? 17,000원까지. 이렇게 제2의 올해는 카페24 다음 올해 우리는 틱톡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방송 채워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 거래일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